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20일 토요일에 펼쳐지는 김남호 박종혁의 기술자들 서울경마 해설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전 휴장 이후에 펼쳐진 경마 주간이어서 상당한 이변이 발생했었고, 특히 또 문세영 교수가 좀 애매한 인기마에 계승해서 평소 문세영 교수답지 않은 계승술로 많은 원성을 샀던 것 같습니다. 또 예시장에서 유난히 좀 욕을 많이 먹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세영 기수를 거의 다 잘랐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안 되는 말에 많이 기승을 했어요. 이 문세영 기수가 말머리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좀 애매한 말들인데 평상시에는 그래도 좀 말들이 좋아진 것들을 많이 탔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문세영 기수가 조금 전개라든가 조교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조금 부족한 말들 그런 말들에 많이 기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삭제해드렸던 뭐 미소왕자나 뭐 그렇죠. 풀이바람 이런 말들로 뭐 맹목적으로 종합지상 인기를 모았던 상황이 그러니까 뭐 성은마루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선행을 못 가고 외곽인데 이게 문세영 기수기 하니까 팔렸고 뭐 지난주에 우리가 완전히 방송에서 삭제했던 미소왕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래도 좀 소문이 나서 저는 좀 덜 팔릴 줄 알았는데 초에 점배당부터 시작했죠. 야 무슨 뭐 2점 몇 배로 마감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말이 자체가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소문이 좀 다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방송에서 추천드린 복병들 또 삭제마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토요 일공경주가 좀 아쉬움은 있어요. 박정희 의원께서 그 천적이라는 완전 백판 마피를 추천드려서 초고배당을 양산했었는데 현장에 연결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도 일요일날 대만제전 놓고 제대로 한 걸로 하시죠. 네, 그 이번 주에 사실 서울 경마 굉장히 어려웠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부산하고 서울, 제주 이렇게 경마 세 군데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제주는 사실 경마가 쉬워요. 경마 쉬운데 서울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지금 레이팅 제도가 이제 정착이 돼버리면서 부담 중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서울 말들이 보면은 출전 주기도 지금 조금 앞당겨서 나오는 마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하고 제주보다는 자원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들 출전 두수가 많고 엇비슷한 경주 편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변에 그 염두를 두셔야 되는 게 서울 경마고, 여러분들께서 그 경마를 하실 때 방법 자체가 서울 경마는 뭐 축마 자신 있는 거 하나 놓고서 뭐 두세 구멍 이거는 사실 택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마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환수를 맞춰서 이 막고를 좀 다양하게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문세영 교수 이제 토요일 하루 기승전자 일요일만 기승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 부상에서 복귀한 기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짧게 쉰 기수들은 이제 박태종 기수, 최현중 기수 이런 기수들 복귀를 했고, 또 안효리 기수도 이번 주 복귀를 하고요. 특히 그 최근에 이제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으로 수술까지 받았던 지하주 기수도 이번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낙마사고로 쇄골 골절상을 당했던 장추열 기수도 이번에 참고로 그 안효리나 지금 장추열이나 지하주나 이제 공통점이요. 조교장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보도원 공백도 있었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한 기수들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승부처는 딱 하나씩 정해놨습니다. 박주영 의원께서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하셨고, 김남호는 마지막 경주 혼합이군 12경주를 메인 승부로 공개해서 승부처라기보다는 이제 메인 승부처. 예, 메인 승부처는 예.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한 경주를 엄선해가지고 맞습니다. 뽑은 게 메인 승부처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박정혁이가 이제 그 축마는 다 잘 잡았어요. 뭐 일요일날 언제 어디서 나라든가 또 토요일날 매직탑이라든가. 근데 이제 후착을 제가 적중을 못하면서 메인은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좀 적중 위주로 진짜 적중할 자신이 있는 경주 위주로 좀 꼽았습니다. 토요일 하나, 일요일 두 개. 예. 자, 9경주와 12경주 방송 메인 승부에 더욱더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자, 1경주부터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이세마 시네마 경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세마 경주는 3전까지 출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금 많이 주는 4군 상금을 주기 때문에 각 마방별로 또 의지가 강합니다. 일단 직전 데뷔전
아테네스나랑 강마를 만나서 2차게 아쉬움을 줬지만은 6번 오제의 명답을 중심으로 여러도가 골고루 인기를 먹을 것 같습니다. 오제의 명답 이상 없죠? 오제의 명답이 좋긴 한데 예. 지금 신마들이 좀 좋은 말들이 많이 많죠. 나와요. 예. 예, 특히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포레스트 캠프와 나하의 자마 그 부산 가서 우리가 오크스베 그 서울말이 준우승한 적이 있는데 1000은이라고 맞습니다. 1800까지는 뭐 선행 가서 그냥 획획 돌려버렸던 이 앞말이 1000은인데 똑같이 앞말입니다. 이 클린 업 스카이라고 이런 말도 있고 지금 뭐 라이징 스토리라든가 외곽의 선키스트, 미드맵잇 같은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리고 이제 로열 파크까지 편성 자체가 결코 약하지 않아서 오제이 명답도 일단 뭐 말 자체는 좋은데 까딱하면은 뭐 입상을 못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관심 두시는 마필 추천해 주시죠. 예, 저는 일단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4번 클린업 스카이를 먼저 관심을 두는데 하만식 기수가요 조교장에서 그 조교하는 걸 보면은 항상 그냥 말 컨디션 유지 위주로 항상 조교를 했던 기수예요. 자기가 이제 조교를 해서 막 말을 만들고 이런 역할은 사실 조교 때 안 했거든요. 근데 하만식 기수 요새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를 다 느끼실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하만식 기수가 이번 주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조교를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린업 스카이고 이 클린업 스카이는 말씀드렸듯이 활동적으로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이 1000원이란 말도 데뷔 초부터 선행마로 활약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클린업 스카이도 거의 비슷한 1000원과 비슷한 그런 행보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클린업 스카이는 이미 한 2주 전부터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네. 3위섬에서 워낙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라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먹을 겁니다. 일단 클린업 스카이 상태 좋고 기대치 높은 마필 관심하는 말씀이셨고 어차피 오제 명답은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이에요. 4번 역고 기본적으로 두 마리에다 저는 8번 선키스드입니다. 선키스드. 지난주 서울 2세 신마 경주가 1, 2, 3차기 모두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 간 입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상 그 경마 이제 속칭 하는 말 중에 이제 10만원 10만일 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 조금 더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싶은데요. 지난주 조성광 기수가 당일 교체로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다승 2등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자 선키스도 40주에서도 역시 기대치가 있는 마필로 직전은 3착 선전했지만 당시에는 자신했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키스도 8번 게이트는 밀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말은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조금 인기 몰수는 미드맵잇이나 뭐 라이징 스토리 이런 거는 조금은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4번 클린업 스카이, 6번 오제의 명답, 8번 선키스드 일단 요 세 마리 위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1300으로 펼쳐 국산 요건 별정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승류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혼전도가 높습니다. 직전 입상했던 라이언 위너 윤영민 기수 당연히 또 최선을 다할 건데 항상 발주 부분에 좀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인 만큼 강력한 충만호 팔리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원어게인 이런 마필도 감량으로 좀 인기를 모을 것 같고요. 이 바운딩 파커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무너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보면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결국은 외곽 게이트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하지 못했던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바운딩 파크는 뛸 말이에요. 뛸 말이고 지금 지난번부터 강도를 올렸고 지난번에 임기현 기수가 이제 조교를 했다가 기승을 하고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 이찬호 기수인데 이찬호 기수가 다시 한번 좀 공을 들였고요. 저는 바운딩 파크를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 능력 부진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수는 분명히 있다 봅니다. 이제 좀 인기 몰수 마필 안쪽에 푸른 세대 같은 경우는 좀 걸맞기가 좀 있으니까 덜 보셔야 되고 실버 구타트 같은 경우는 싹수 있는 시내 마필은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 편한 선행 아니면 자세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1300 데뷔전 외곽은 좀 바람이 불더라도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동해비카가 7월 3일날 인기 1위 팔려고 무너졌는데 당시 조현광 기수가 말 상태가 좋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선행을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상태도 좋지 못했고 외곽이었고 또 당시 기수가 좀 신영철 기수예요. 이때 좀
말타는 게 좀 이상했었잖아요. 신영철 기수. 결국에는 이제 6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그 이마필이 아니었지만 이 동해비카가 요 편성에서는 오히려 앞에 안 가고 따라갔을 때 더 능력 발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성 2.1은 동해비카를 저는 관심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홈런수가 높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강한 배팅은 좀 자제하셔야 될 그런 편성이고 저희들 관심만 한두씩 박중혁 위원님의 5번마 바운딩 파크, 김남우의 4번마 동해비카 이 두 마리만 가볍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경주는 1300으로 펼치는 국산 권역선 미싱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이티학 입상한 드림슬로를 중심으로 여러도가 인기를 모을 상황입니다. 드림슬로 먼저 살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드림슬로는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데뷔 때부터 제가 데뷔 전부터 아주 거품 울면서 승부를 했는데 당시에 송재철 기수가 좀 잘못 탔어요. 예, 좀 참고 탔으면은 리얼 프로는 무조건 이겼는데 글쎄 뭐 왜 그렇게 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때 머리자루 깨지면서 진짜 좀 머리가 아팠는데 예. 지난번에는 이제 강추천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조인권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요. 조인권 기수가 좀 군대 갔다 와서 솔직히 조금 평가가 좀 좋지 않아요. 예, 예전 기성수를 좀 뭐 거기 좀 자극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번 주에 조교장이 상당히 열심히 움직였는데 드림슬로는 정말 집념을 가지고 조교를 했던 것 같아서요. 박정희 추천만은 7번 드림슬로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좀 어린감이 있어서 좀 농땡이 게 있다고 하는데 뭐 편성상 강력한 충마를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림슬로 중심에 놓고요. 저는 1번마 스타 골든이라는 마필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여준 모습은 뭐 없어요. 이전을 뛰면서.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그렇게 우수한 마필은 아닌데 종반 막강한 탄력을 보유한 마필입니다. 임남 기수가 또 인코스 선입, 또 외곽 선입 이런 마필 그 고유 습성을 잘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기수죠. 자, 안쪽에서 전개만 잘 풀어낸다면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1번마 스타 골든 종반 한 발을 기다릴 수 있는 배당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6번만 마이티만 뭐 이런 것도 좀 인기는 모을 것 같고요. 뭐 세명 인디언도 좀 바람 불 거고 외곽의 당찬소녀도 바람이 불 거고 또 언급드렸던 그 지하주 기수 오랜만에 이제 병상에서 돌아와서 이제 은빛날에 개성을 하는데 이런 거 뭐 최선은 다하겠지만은 크게 내용 자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배당만도 노리수가 있으면 공개를 해주시죠. 지금 그 드림슬로는 일단 좋고요. 예. 사계절이라는 마필이 지금 그 배당마가 아니고 아마 최저 배당 형성이 될 것 네, 같은데. 인기 모으죠. 예. 예, 저희 공사 잘 받았어요. 하나 좀 팁을 좀 드리면은 마이티만보는 지난번부터 좋아져는 있어요 분명히. 예, 근데 지난번에 좀 워낙에 뛰는 게 실망이었고요. 카운트다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카운트다운 새벽 동자 잠화인데 아직까지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요마필은 일단 요마필까지 제가 공개를 드릴게요. 카운트다운. 네. 카운트다운. 현장에서 제가 추천을 드릴 생각이 있는데 요마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우는 드림슬로를 중심에 놓고 후창은 어떤 마필을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편성입니다. 저희들 언급드린 마필 위주로 현장 상태까지 철저히 체크해서 꼭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경주는 1300으로 펼치는 국산육군 미승리 안말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5번만 매니베트, 또 미라클 가든, 그리고 8번만 민트, 10번만 샤프 프린세스 폭풍 전야까지 골고루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관심 마필 어떤 마필 있으십니까? 일단 요 경주는 저는 뭐 3파전으로 형성이 된다고 봐요. 매니베트하고 11번 폭풍전야 그리고 8번 민트 이렇게 3파전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박정희 관심 마필은 8번 민트입니다. 이 민트라는 마필은요. 지금 2등을 한 번 했죠. 오전 치르면서 2등을 한 번 했고 최근에 보면은 컨디션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 이 민트가 이 과거에는 다리가 안 좋았어요. 어깨 쪽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주폭이 작아서 디딤발을 많이 내딛지를 못하니까 주폭이 작아가지고 어떤 발바리 스타일로 말이 좀 뛰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주폭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말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그 어깨 쪽이 많이 호전이 되면서요 훈련 강도를 아주 대폭 끌어올렸고 이번에는 정말
조교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마필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 민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준영 의원님께서 민트나 마필 변화가 왔다 추천해 주셨고, 저는 뭐 매니베이트야 뭐 8년은 마필이고 이것도 뭐 내용은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미라클 가더니 이번에 전기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깜빡이 팔려 무너졌는데 당시 그 포화주로였습니다. 당시 앞선 나선 마필들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라클 가든 좀 진로도 막혔고 전기가 꼬였던 부분인데, 뭐 현군에서는 6월달 2착, 7월 9일날 3착 됐을 정도 기본 기능 갖춘 마필입니다. 기본 스피드도 있고 뭐 여차하면은 의지만 보인다면 저는 선행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측에 빠른 마필이 있긴 하지만은 뭐 따라가도 되고 앞선을 붙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3번 미라클 가든 이번에 편성 잘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년은 마필들 가운데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미승리 안말레이스인데 전력 편차는 좀 드러난다고 봅니다. 언급드린 마필들 3번만 미라클 가든, 5번만 매니베트, 8번 민트, 이 3도선에서 가볍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경주는 1000m로 펼치는 국산 오건 핸디캡 경주죠. 자, 아무래도 승문전 치료는 대기 속도에 좀 관심이 많이 갈 것 같고, 또 기존의 마필 한일양성불이나 샛별이는 직전에 뭐 내용이 안 좋았던 마필이죠. 당시 김도준 선수 깜빡이 팔렸을 때. 또 안쪽에 뭐 해리온이 지금 강급이 됐어요.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필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4번 샛별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팔리고 조금 그 부진했었는데 다시 한번 김도준 기수예요. 일단 샛별이는 지금 대기속도라는 마필이 승급전이잖아요. 대기속도도 말은 좋은데 샛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속도가 선행 가면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고, 샛별이가 아예 선행을 치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샛별이가 전개상의 이점을 좀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 강금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해리온이라는 마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이 해리온이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상태가 한참 안 좋았어요. 한참 안 좋았어요. 근데 상태가 지금 호전이 된 게 한 두세 달 됐어요. 두세 달 되면서 강도도 많이 올려주고 조교장에서는 이미 말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글쎄 이 말이 강급되기를 좀 기다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강급이 되자마자 지금 1000m 1번 게이트거든요. 해리올은 요주의 마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언급 안 됐던 마필은 이번만 빈체레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그 이철경 교수 기승했을 때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당시 이철경 교수가 호주에서도 한 40승 넘게 했던 교수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내용이 아주 세게 나왔던 마필인데, 뭐 늦바람 위에 전혀 힘을 못 썼던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도 뭐 발주 부분이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거 노리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바람 불 수는 있습니다. 빈체레스 좀 불안 요소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7번 한일강상부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승권에서는 1200, 1300 계속 꾸역꾸역 뛰는 모습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1300, 1200 뛰던 마필로 거리 내려왔을 때는 그 끈끈함을 더 유지할 수가 있어요.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 최근에 48조나 또 이주철 기수나 전마필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또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항상불이 요 정도 편성이라면은 선입 전개로 또 앞선이 싸울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입상이 호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7번 한일항상불을 전개 유리한 노른수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샛별이 직전에는 분명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이건 내용 하시는 분은 직전에 다 빼고 추천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샛별 한 마필 요번에 직전보다 좋아졌고, 또 박종혁 의원께 추천하신 해리온 1번 게이트 1000m라면 뭐 무조건 선행 출하입니다. 충분히 지금 상태가 회복된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한일 앙상블까지, 당연히 뭐 대기 속도도 현장에서는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되겠죠. 의외의 혼전도가 높습니다. 연급비는 1467 요 선에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1300으로 펼쳐진 혼합사건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출전도수 14마리 꽉꽉 찼고, 뭐 현장에서는 영광의 그날이 직전에 어마어마한 경주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강력한 충분히 팔릴 것 같습니다. 포착은 좀 난해하게 팔릴 텐데요. 관심 마필 어떤 마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영광의 그날이 직전에 이제 어마어마했다기보다는
기록 자체가 1분 18초 4고요. 경주가 너무 느렸어요. 영광의 그날이 선행을 갔는데 아무도 넘어서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기록 자체가 진짜 굉장히 저조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코너까지요. 예, 완전히 그냥 주행 심사 치르는 그런 페이스로 가다가 마지막 400m에서만 말들이 스포트를 한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을 보시면은 전체 기록은 1분 18초 4인데 3F 타임이 36초 5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추임마들이 뒤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앞선 마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끝났던 그런 레이스인데 사실 지금 여건은 영광의 그날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봤을 때 영광의 그날은 좀 거품이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 요 경주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혼전입니다. 조교수마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인데, 박종혁이는 2번마 번개파이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개파이터가 지금 휴양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말 상태 좋습니다. 좋고 그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또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두가 경주를 펼치는 이제 혼전에서 번개파이터의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쪽에 좋아진 게 두 마리가 있는데요. 11번 무적의 챔프 그리고 12번 비바 트리니티 나란히 좋아져 있는데 특히 관심을 가지는 마필이 11번 무적의 챔프인데 이 무적의 챔프는 1경주에 나오는 오제이 명다 그리고 한일전에서 우승을 했던 와치빌리지 그거랑 이제 같은 혈통이에요. 포리스트리의 자마인데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그런 혈통입니다. 직전에 이제 안쪽 게이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갇혀서 전개를 하다가 무너졌는데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더 나은 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지난번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외곽이지만은 요마필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정처럼 번개파이터 말씀해 주셨고 무적의 챔프가 좋아졌다. 혈통적 기대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영광의 그날이 타임상으로는 직전에 1300 18초 3은 4군 최고 기록을 세웠던 마필입니다. 그 4군에서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부중이에요. 마필 능력은 인정이 되는데 부중이 57이라 과연 5조에서 어떤 의지를 보일지 그게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인기 많은데 현장에서 한번 체크하실 당부를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6번 선제일격입니다. 자, 이 마필은 개인적으로 7월 2일날 아예 놓고 교도보란 마필 75.7배를 잡아드렸던 마필이고 당일 직전에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이제 마필이 늦게 이제 힘이 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11전에 이창만 2번이지만 분명 직전보다도 더욱더 좋아진 모습이고 거리 1700까지 소화했던 마필입니다. 전개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 스피드 있고 지구력도 좋고 그래서 분명 영광의 그날이 좀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인 만큼 전개 유리한 2번 번개파이터, 6번마 선제일격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입상의 호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해주신 마필 중에 12번 비바 트리니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박영께서 저기도 잘 보셨고 이건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은 반드시 다양한 승식으로 배당을 꼭 안고 가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인기만 영광의 그날이 아닌 2번 번개파이터, 6번 선제일격, 11번 무적의 챔프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넓게 본다면 10번 비바 트리니까지 꼭 관심을 두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으로 펼치는 국산 5군 핸디캡 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휴양이 공백이 있었지만 바로 훈련 강도 높여서 입상을 차지했던 장산 로키를 중심으로 여러 두가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산 로키는 지난번에 박정희가 아주 거품을 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서울 경마가 최근에 좀 어렵다는 게 이런 말들이 사실 안 팔리는 말들인데 현장 가면은 이게 깜빡이가 돼 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장산 로키는 공백이 있었지만은 준비를 엄청 오래 했습니다. 차고맨 기수가 굉장히 정성을 들이면서 준비를 했고 지난번에 결국은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더 뛸 말이고요. 이번에도 최고맨 기수가 상당히 조교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안쪽보다 오히려 외곽이 나을 것 같아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장산 로키 좋고 그 다음에 4번 대반격이라는 마필이 지금 좋습니다. 이 마필도 역시 공백을 가지고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던 말인데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5등을 했는데 직전보다 이제 감도를 더 끌어올리면서 박병현 기수가 조교를 상당히 잘해놓고서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장산놓기가 직전에 현장 인기 한 7인가 8위권 종합제 높게 잡혔던 마필은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던 마필이고요. 뭐 대반격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공백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의지가 약했던 상황이죠. 그렇죠. 자, 4번 대반격 박종혁님의 추천 마필 꼭 관심을 두시고, 저는 7번 손오공하고 1번 당찬비성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손오공이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부중이 좀 50초까지 올라간 데다가 이게 전개 풀긴 좋거든요. 근데 이게 탄핵이가 좀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김혜성 기수가 일단 이 마필을 뭐 요번에 세 번째 타는 만큼 이 마필의 습성을 잘 알고 타준다면은 전개적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 손오공이 될 거고요. 자, 1번은 당찬비성도 직전은 부진했지만은 당시에는 조인권 기수가 아무래도 이 마필의 습성을 잘 몰라서 초반에 좀 약간 무리를 했던 부분이 페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6월 26일처럼 마필 선두권 붙여서 힘한 배만 잘 해준다면 1번 당찬비상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장산놓기 또 하나 체크하실 건데 현장에서 좀 체중을 한번 체크하시고요. 아무래도 마체가 이렇게 체형이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체중 체크는 반드시 해주시고, 체중이 좀 빠지면은 좀 불리하겠네요. 예, 아무래도 부중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손오공을 좀 강하게 말씀 못 드리니까 이제 부중 때문에 제가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산놓기가 인기 1위 팔리지만은 분명 변수는 있다. 뭐 외곽에 승금처럼 뷰티풀돈 이런 것도 좋다고는 하는데 큰 믿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쪽 게이트 마필을 좀 관심을 두세요. 어차피 8번, 7번은 현장에서 팔릴 수 있는 인기 마필인데 4번 대반격과 1번만 당찬비상을 방송에서 관심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8경주는 1700으로 펼쳐지는 국산사권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직전에 입상했던 마필들에게 인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 이번 경주 변수는 이제 부중입니다. 부중. 특히 딕스플롯 같은 경우 부중이 무려 4kg가 올라갔죠. 마체도 외사한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 때는 어떻습니까, 딕스플롯? 나쁘진 않아요. 네, 지난번에 워낙에 또 전개를 잘 풀어내갖고 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직전은 정말 최적 전개 이후에 승부내내 우승을 차지했는데, 아무래도 요번에 부중이 너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곽으로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면 부러질 가능성이 많은 인기마로 보란마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원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카원이란 마필이 이게 경매 때부터 이게 사연이 있던 마필이에요. 이게 지금 마필가 보시면 5천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원래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 근데 이제 마주가 왜 5천만 원이 돼 있죠? 바뀌었죠. 판 거죠. 원래 네. 2억인데. 원래 장천한 마주 2억에 이걸 제니투더 자마라 옛날 그 우승터치 동생이라 경매 때는 2억에 거래가 됐지만 이게 매각이 된 것 같아요. 선호 패션에. 그러면서 이제 5천만 원 됐는데, 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마필이 어릴 때부터 이제 봐왔던 마필인데, 이 황영원 조교사께서 이 마필에 대한 뭐랄까 애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내년에 두고 보자. 올 하반기 때 한번 두고 보자. 이게 힘이 차기 시작하면은 부산말도 이길 수 있다. 물론 이제 조교사분들은 자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카원이 직전에 분명 상태가 안 좋고도 그 김영우 교수가 잘 풀어내서 이착을 했는데 분명 직전 이상으로 더 뛰어줄 잠재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자 47조에서 이래서 또 조성호 교수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하고 기용한 겁니다. 카원이 자 53회 부중이라면 워낙에 이제 등치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우승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뭐 팔리는 마필 많은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박정혁이는 요 그 9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8경주를 제가 승부를 할 계획이 있고요. 요거는 충마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번마 감동의 챔피언인데 이 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깨졌죠. 승부를 해서 깨졌어요. 승부를 안 해서 깨진 게 아니라 승부를 하고 깨졌는데, 제가 볼 때는 송재철 기수가 이 말을 탈지를 몰라요. 재갈바지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하고 이 말 자체가 재갈을 잘 물려서 이 스피드를 살려줘야 되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못했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이 직선와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수가 좀 테크니션으로 교체가 되길 바랬는데 원하는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임란 기수가 기승을 했고 특히 임란 기수가 직접 조교하는데 조교장에서 정말 좋습니다. 이 감독의 챔피언 그냥 스스로 물고 튀는. 그러니까 임란 기수의 제갈 감각이 그만큼 좋다. 저는 좀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조교 때 인상적으로 봤고요. 이거 놓고 저는 공개적으로 좀 승부를 예고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3번 키마인데요. 직전에 우승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조교령 상당히 올라와 있었고요. 이번에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 키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하면은 뭐 선행까지도 치고 나갈 공산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이 6번 감동의 챔피언은 이번 경주 놓고 한번 작심 승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3번 키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의원님 현장 승무인데 6번 감동의 챔피언 노림수 출마를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경주가 지금 속칭 가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6번 감동의 챔피언 같은 경우는 종합지상은 한 인기 한 7위권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분명 적중시 아주 큰 한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초백향도 솔직히 내용은 좋고요. 4번 미스터 마운틴도 직전에 상태가 안 좋고 우승한 마필이라 이번에 충분히 또 팔릴 수 있고 지상거탑도 좋아요. 내용 자체는 이거 뭐 다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 감동의 챔피언 꼭 노리시고 1번 카원과 3번 키마 이런 마필로 입상한다면 충분한 한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원을 관심마로 9번 딕시플로잇을 삭제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박종혁 의원님의 노림수 관심마 6번 감동의 챔피언 3번 키마까지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데요. 현장에서 박종혁 의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아주 좋은 적중으로 높은 환수를 또 올려드릴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구경주 1300으로 펼쳐 국산홍은 핸디캡 경주인데 뭐 개인적으로 승부 경주 여러 개가 있지만 방송에서 딱 이거 하나다. 방송 메인 적중은 기본이고 또 고환수까지 올릴 수 있는 경주를 저희가 하나씩 선정을 했는데요. 이번 구경주가 박종혁 의원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도 방송에서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 뭐 천적 같은 백판 마필은 솔직히 보기 어려운 마필입니다. 아주 초고배당을 양산했었고 또 지난주 방송에서 아예 공개하신 대마지존 분명 변화가 왔다. 저는 이제 편하게 선행할 줄 알았더니 따라가서도 우승을 차지했어요. 쌍성식 120배 넘는 배당을 또 승부로 제대로 때려주셨으니까요. 이번 구경주도 심사숙고해서 정하신 승부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고 저는 여기서는 이제 내용 나온 마필이 1번마 금봉왕이에요. 금봉왕 같은 마필 승군전이지만은 직전에 이게 솔직히 우승은 했지만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유성환 기수가 이 마필의 습성을 잘 알고 결대로 잘 풀어줬던 상황입니다. 자 안쪽 게이트입니다. 말은 직전보다 더욱더 좋아진 상황인 만큼 51회부 중에 박재종 기수라면 또 이 마필 최선을 다해서 입상으로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자 박종혁 의원님의 메인 승부 그 추천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8경주하고 9경주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8경주는 사실 이제 감동의 챔피언 놓고 하면은 배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적중에 대한 가능성이 구경주가 훨씬 더 높다 판단을 해가지고 구경주를 제가 초이스를 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충마만 적중을 하고 후착을 적중을 못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굉장히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주는 꼭 적중을 하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다 적중 위주로 제가 잡았고요. 여기 적중 위주로 잡았는데 제가 가장 큰 이유는 노크 때를 충마에 대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금봉왕이라든가 직전에 입상을 했던 바람 많이 불었었죠. 초원 볼트라든가 또 역시 그 현장에서 바람 많이 불었던 롤링스타라든가 뭐 대보명가라든가 울트라 로켓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여러 두가 이제 팔릴 혼전인데 요 중에서 제가 진짜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때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3마신 이상은 무조건 이겨줄 마필이에요. 제가 볼 때는 5마신까지 그 이상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여기 한두가 있고요. 후차권에서도 정확히 압축이 됩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 한두는 완전히 삭제 처리를 할 생각이고
강력한 축마, 자신감 있는 축마 놓고서 압축해갖고 꼭 적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구경주 박정혁 의원님의 딱 하나 선정하신 방송 메인 승부처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0경주는 1200으로 펼쳐놓은 국산 오건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레이크 루이스 직전에 늦발하고 이 차를 오긴 했지만은 당시 발주만 원활했다면 충분히 우승이 가능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1번을 중심으로 여러 도가 또 인기를 모을 상황입니다. 자, 관심 마필 어떤 마필 보십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제가 1번 레이크 루이스하고 아마 1번 레이크 루이스는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조건도 좋고, 네, 맞습니다. 지금 말도 좋고, 복덕이 같은 경우에도 한성열 기수가 지금 상당히 그걸 들여놨고, 그래서 아마 111 쪽으로 아마 현장에서 최저 배당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경주는요 복병권 마필의 선전 가능성도 있는 경주인데, 제가 2마리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복병과가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2마리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12번 조이인데요. 이 조이가요, 사전에 1승이 있는 마필이에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었습니다. 이 조이 이게 간다. 초고부터. 저는 사실 그때 조교도 제대로 하질 않아가지고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그냥 우승을 하더라고요. 편성도 약하지가 않았거든요. 추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 이후에 그때 조교를 이제 약하게 했던 게 다리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 이후에 결국은 이제 다리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조교도 제대로 못했고 능력도 제대로 발사를 못했었어요. 아예 휴양을 갔다 왔는데, 지금 휴양 갔다 와서요 말이 완전히 바뀌어서 왔어요. 말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고서 지금 이철경 기수가 조교를 해놓고서 조성권 기수를 불러다가 기승을 시켰습니다. 이 조이는 이번 경주 꼭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5번 키스미입니다. 이 키스미라는 마필도 최근에 분명히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전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 배당마 2마리, 조이, 키스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레이크루스는 강력한 총마로 현장에 팔릴 거고요. 인정을 해주셔야 될 마필로 말씀드렸고, 조이와 키스미가 변화가 있다. 키스미는 지금 4월 이후에 지금 5군으로 강급된 이후에 지금 타이밍만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번에 하정우 기수 감량이 때문에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거 기습 때리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배당 마필입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복덕이 역시도 직전엔 1300이 조금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200이라는 또 한성열 기수 기수협회 회장단 이후에 좀 입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조이는 말씀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데, 데뷔전에 골막 때문에 훈련을 못했었잖아요. 그래도 마필 기본기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렇게 훈련을 못했는데 마방에서 정보가 나왔다는 거, 그래도 자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이란 마필은 변화가 와 있습니다. 이제 골막도 좋아졌고, 이제 다만 불안한 인기마가 9번 미라클 엔젤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은 그 내용이 좋지는 못했었어요. 다리가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기본기로 입상을 했는데, 직전은 어떻게 보면은 인기 많았던 용총이나 이런 마필들이 졸전에 의한 어부지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주 만에 나오는데 베스트 컨디션은 분명 못 미칩니다. 현장 컨디션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이크 루이스에 대한 확신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복덕이까지는 말씀드립니다. 박종혁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마필 다 배당 마필이에요. 5번 키스미. 저희는 또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겠죠. 바람이 부는 마방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의지 또 상태 체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번 레이크 루이스를 중심에 놓고 5번, 11번, 12번 가운데서 저희들 탁월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1경주는 1200으로 펼쳐진 혼합상군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현군 고만고만한 마필들과 접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1번 미스터 큐피드가 경주 요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미스터 큐피드는 지난번에 제가 선행 가도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를 워낙에 높게 쓰고 주행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분명히 지구력 부족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 번개비오의 코디악 러브가 승부였는데
갈라켓이 왔었겠어요. 사실 갈라켓이라는 말을 제가 조교 때 굉장히 좋게 보고도 1200경주다 보니까 단거리다 보니까 사실 그 추임말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갈라켓을 뺐던 게 결국은 현장에서 2번, 4번 저는 그냥 온 줄 알았는데 5가 딱 중앙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걸리 깨졌었던 기억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스터 큐피드를 그때 빼고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말이 완전히 베스트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저는 이마필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 1번만 미스터 큐피드를 여러분들께서는 놓고 때리셔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1번만 미스터 큐피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큐피드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제갈레바디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현중 교수가 타봤기 때문에 직전 이상의 걸음을 뽑아낼 거고요. 선행 갑니다. 1번 게이트 미스터 큐피드 강력한 충만한 말씀해 주셨고 뭐 이번 전무문은 그렇게 내용이 좋지 못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하시고 다리가 좀 안 좋은 마피라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기타 뭐 나봄이나 내각의 스텝퍼스트 이런 휴양만은 또 내용은 좋아요. 스텝퍼스트는 이제 좀 검증이 필요한 전력이고 저는 이게 현장 승부처입니다. 현장 승부처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제 바람이 불 건데 저는 3번 히든 인디언이요. 직전에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마필이지만 현장에서 뺐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날 코디앙 로브 놓고 갈라케까지 추천했는데 못 맞췄던 그 경주인데 이날 이 마필이 그 체중이 불면서 현장 상태가 상당히 무거웠던 마필입니다. 자, 히든 인디언 기본기에서 절대 안 밀립니다. 다만 이게 체중 변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5주 만에 출전하는데 뭐 지금 여름이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한 만큼 분명 한 10kg 이상 빠져나올 것 같아요. 자, 히든 인디언 체중이 10kg 정도 빠져나온다면 저는 강력한 충마로 기본적으로 3번, 1번의 원장을 때릴 생각입니다. 3번은 분명 되는 마필이라 다만 현장 체중 반드시 체크하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 굿타입도 내용은 스텝퍼스트도 내용은 좋으니까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경주를 1400으로 펼쳐 호나비군 핸디캡 경주. 이번 경주는 김나호가 준비한 토요경마 방송 메인 승부처입니다. 딱 하나 보시면서 골랐습니다. 뭐 배당도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적중을 위주로 메인을 잡았고 당연히 환수도 짭짤하게 나올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는 뭐 불안하니까만 싹 잘라드리고도 역지를 못했던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한방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중혁 의원님의 관심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한 마리 좀 세게 말씀을 드릴 마필이 있는데 4번 큰바다입니다. 이 큰바다는 12전 동안 6번 입상을 했단 말이고요. 1700까지도 거리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 큰바다가 지난번에 그 휴양을 하고 복귀전이었는데 당시에 보면은 이제 매니먼이라든가 전승대세 상대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큰바다가 휴양에서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뛰었는데 이번엔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이 장추열 기수가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공을 들인 마필이 4번 큰바다입니다. 1400 적정거리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 큰바다 박준혁 이름의 추천 마필이고 저도 이제 박준혁 이름 추천하신 큰바다까지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뭐 홀리데이 드림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뭐 직전에는 고저스 드림의 단통 잡아 드림 마필입니다. 이날도 뭐 내용이 나와서 34조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바로 47조 옮겨서 승부를 봤었죠. 또 이것도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홀리데이 드림을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정말 내용 좋은 복병이 있는 만큼 바람이 좀 불긴 불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벌써 나오는 상황이라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환수적으로 먹을 게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2경주 보시면서 선정한 메인 승부처인 만큼 반드시 적중으로 연결해서 또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볍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2경주까지 살펴봤고요. 뭐 지난주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고 오늘도 박 의원님이나 저나 뭐 인기 많은 인기마대로 또 노리는 복병은 또 공개적으로 다 오픈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 내용 잘 활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저희들도 현장까지 남은 시간 철저히 더 재차 3차 분석하고 현장 또 집중해서 팬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1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 건성하신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